지방을 버려야 지역이 산다? 지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치열하게 진단합니다. 지역이 문제야! 네, 저희가 준비한 기획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이 문제야. 시간 대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그 두 의원의 말씀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지역이 참 문제입니다. 네. 예, 좀 하나하나 이제 교수님의 뭐 해안이라든지 다양한 네.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교육을 주제로 네. 전반적으로 들어볼 예정이고, 일단 2021년 교수로서 삶을 정리를 하시고 네. 우리 저 하동에 오셨는데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이 경남 마산입니다. 그러면 마산으로 가셔야지 왜 하동으로 가셨습니까? 네. 고향집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예. 돌아오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그냥 다 안 계시니까 갈 안 데가 계시고 없다는 이제 다 말씀입니까? 예. 옛날 집 정리하시고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고향 앞바다 보면서 살려고 자리를 찾다가 예. 남해안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동에 거주하고 네, 계시고, 네. 근데 그 전에는 또 충청도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예. 때문에 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25년 동안 예.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역시나 시골 생활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럼 이장하셨던 겁니까? 예. 2005년부터 예. 2010년까지 예.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장 겸 교수 예, 거예요? 그렇게 했죠. 야, 그런 이력을 우리나라에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약간 히트 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장도 하시고 네. 그리고 교수도 하셨고 네. 그때 뭐 농사도 텃밭 농사 예. 조금 합니다. 지금 하동에서는요? 네, 지금도 하고 마찬가지고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강연을 다니고 계신데 네. 뭐 저희 제작진도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네. 지역이 정말 문제고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강연을 가면요. 네. 그 듣는 대상분들이 좀 어떤 분들입니까? 학부모님들 오세요?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 뭐 환경운동가도 계시고 예. 때로는 노동조합 활동가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경영학자신데도 네. 말씀하신 뭐 교육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도 네, 환경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다양하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제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교육으로 파보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경제와 교육을 이제 떼놓고 말하기가 좀 힘든 시대가 아닐까. 네.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돈의 차원인데 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기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동력이 되어서 기업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 차원은 삶의 차원인데 생활인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과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남의 순유출 인구가 네. 비수도권에서 최다라는 기사가 네. 참 연신 나왔었는데 네. 그때 나가는 이유가 네. 1, 2위가 일자리와 교육이었거든요. 주로 그렇죠. 예. 네. 그럼 경남 도민들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느껴야 되는 겁니까? 네, 제 자신도 공부하느라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예. 공부하고 또 일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가만히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또 뭐 새롭게 활동할 공간을 찾아서 고향을 떠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교육이 좀 더 행복해지고 자아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한다면 예전보다 덜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도 여기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면 또 돌아올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보면 꼭 뭐 자기 고향의 사람이 고향에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다 보면 타 지역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얼마나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얼마나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 교육 때문에 떠나니까 네. 교육 여건이나 네. 그리고 일자리들이 우리 지역 네. 위기인 지역에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더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그 저희가 뭐 메가 서울, 메가 부산 이런 얘기 네네. 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정파적 떠나서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 서울은 잘못됐죠. 저도 서울 생활을 꽤 오래 해봤지만 네.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수도권을 탈출해야 되겠다. 아, 그래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저는 오히려 수도권에 이제 네. 저는 고향이 진주인데 네네. 수도권 가서 어떻게든 여기에 버텨야겠다. 계속 밀려나지만 대부분 그렇게 네.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이제 그게 어떤 돈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원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면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관점이나 또는 어른들 자신도 진정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맨날 시달리고 치이다 보면 예. 언제 행복을 누립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행복한 교육, 행복한 직장, 행복한 생활 이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 게 행정가들, 정치가들, 교육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1등급을 받아야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너가 이기는 거다. 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네. 너가 승자다 하진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지금 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목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지역에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네. 다른 수도권의 친구들은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어도 먼저 수도권을 계속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뛰어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질 것 같은데. 네, 현실이 그런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예.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이 책에서도 제가 이제 20년 이상 예.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덜 경쟁적이고 좀 인정이 살아있고 자연이 살아있는 환경에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예. 아이가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 배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치열한 경쟁보다는 오히려 아이의 내면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보죠. 오히려 축복이다.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네네. 그런데 그 충청도에서 이제 경남 하동으로 오셨는데 네. 경남도 그 제조업을 대표하는 지자체라서 그런지 네. 그 공장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예. 많죠. 네. 공장도 많고 네. 그럼에도 뭐 축복일까요? 그리고 아파트 뭐 가격 같은 것들도 네. 보면은 그 수도권이 한창 뛰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따라가라는 추세. 네. 예, 그리고 공장도 많고 네. 청년은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렇죠. 교육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큼 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보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죠. 예.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치열하게 앞만 보고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해오면서 경제 발전도 해오고 네. 다른 한편으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 보기에 1인당 GDP 차원에서는 많이 성장하고 선진국 대열에 예.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 외롭고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행복을 추구해야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바로 저희는 그거죠. 경제 가치만 꽂거든요. 그렇습니다. 쫓아갑니다. 예. 경제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나 또는 우리 살림살이를 영위하게 해주는 기본 토대인 이 예. 자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배제해 왔거든요. 이런 균형을 잃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공장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균형을 잡아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네,
부모부터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좀 빨리 전환이 돼야 될까요? 일단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예. 예.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웃는 게 부모님들이 학교 와가지고 아이가 집에서는 안 그런데 학교 와서 왜 이렇게 사고 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네. 선생님들은 웃죠. 바로 그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적에는 부모님이 제 1차적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만나는 선생님이 2차적인 선생님이고 3차적인 선생님이 있다면 이웃에서 만나는 어른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가정과 학교와 마을이 합심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토론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줄 세우기 경쟁이 아니라 예. 인성을 키우고 또 아이들이 꿈을 키워서 그 꿈에 걸맞는 실력을 쌓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일정한 실력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나오면 사회적 꿈을 실현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비로소 한 줄 서기에 치이다가 예. 거기서 상처받고 성공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내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성공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또 성공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트라우마, 상처를 그럼요. 받아서 예. 또 열등감에 휩싸이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맨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만 하고 계속 반복만 되고 있죠. 100년이 흘러가 버려요. 또 새로운 100년지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교육부 교육 계획을 세우라 예. 그러면 100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 교육부 장관에 만약에 기회를 네. 갑자기 딱 준다면 네, 바로 정권을 100년지 대계를 주면요. 세울 수 있다. 예, 크게 세 단계인데요. 예. 하나는 평가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상대 평가의 등수 서열화 예.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1등급 말씀하셨는데 그런 등급이 아니고 우리 자동차 운전 면허처럼 6, 70점만 받으면 다 합격이에요. 아, 그다음에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변별력 문제가 좀 적성에 있지 않습니까? 변별력 문제야말로 지극히 문제, 그야말로 문제점인데요. 아,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10% 내지 5%의 우수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지 예, 예. 나머지에게는 열등감과 상처를 안겨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활기차게 발전하지 못하고 예. 주눅이 든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서열화 체제, 대학 서열화와 직장 간의 직업 간의 차이를 해소해 주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100년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 소위 전인 교육이 되고 아이들의 꿈을 자유롭게 이룰 수 있는 단계로 가야죠. 저는 만약에 저에게 정권을 준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식의 5개년 계획을 20차 5개년 계획까지 해서 100년을 채우면서 예, 예. 이 3단계의 교육 계획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댓글로 서열화가 그런다고 없어질까요? 이론처럼 잘 안 되던데요 하셨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위에서 네. 뭐 우리는 아무래도 정부도 바라보고 정치인도 바라보고 뭐 교육부도 바라볼 텐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을 모를까요? 네.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죠. 뭐 알더라도 안 하는 겁니까? 예, 예. 예. 왜냐하면 차별과 경쟁 속에서 이득을 얻는 집단들은 예.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 빠져. 음. 그러나 제 스스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경험해 왔지만 예.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파고들려고 하는 사람은 말려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안 시켜도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일부만 막 그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대다수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이 부분에 가보면요. 제가 볼 적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경이감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의 욕심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통제 욕망 때문에
호기심과 경이감을 짓밟아 버리는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인서울 못하면 이거는 내가 교육을 잘 못 시킨 거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부모님의 그 어떤 인생에 대한 평가를 예. 아이의 그 대학 입시 성적으로 대입해서 그렇죠. 예. 바로 내일 모레가 이제 맞습니다. 대학 마침 또 수능입니다. 입시인데요. 예. 저는 전국의 모든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서 같이 밥상을 함께 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와줄 일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잠재 역량, 꿈, 재주, 끼, 관심사 이것을 펼치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의 서열화 체제를 타파하고요. 아이들의 꿈을 키워줌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참 그 천상지희님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옳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또 많이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네.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주변을 둘러봐도 점심을 먹으러 특정 지역에 갔는데 진짜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의 위기다, 인구 소멸이다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도 네. 뭐 물론 일자리 교육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네. 야 이거 나중에 내가 아빠 엄마가 됐을 때 네. 되돌리기 정말 어렵겠다. 네.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던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네.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걱정 많이 하는 분들에게 네. 꼭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지금 저는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그 지구 전체의 변화를 보면 예.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흔히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 바로 이렇게 그거죠. 표현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영원히 안 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지금 지구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에게 오히려 풀 이름을 가르쳐주고 곡식과 채소를 어떻게 재배할지 가르쳐주고 내 스스로 삶을 도모하면서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목 하나하나가 의사로 치면은 뭐 주사라든지 네. 약 같은 처방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쉽사리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앓고 있는지 맞습니다. 교육에 있어도 그렇고 네. 예, 지역의 위기 어느 네. 정도 수준인지 좀 느끼는 그런 대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네. 시간 배려해서 안배해서 모셔야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망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강수도 명예교수와 함께 오늘 뉴스파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